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걸 반복하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내와 결혼한 지는 8년이 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딱히 큰 문제는 없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착각이었더라고요. 모든 건 호텔 멤버십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샤워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아내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마신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지만 저는 피곤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땡땡 호텔 회원님. 이번 주 적립된 숙박 포인트는 1200점입니다. 누적 총 9600점으로 등급 유지 조건을 만족하셨습니다. 호텔 멤버십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호텔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했어요. 문자에 적힌 날짜는 딱 일주일 전 제가 지방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내 번호로 호텔 예약을 했나?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상한 광고 문자 많잖아요. 근데 그 문자 하단에 내 포인트 확인하기라는 링크가 있어서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실명으로 가입된 호텔 멤버십 계정이 뜨는 겁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겨져 있었지만 가입자 이름은 제 이름 그대로였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계정의 숙박 내역이었어요. 로그인 기록을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매달 1회 이상 그 호텔이나 관련 계열 호텔에서 숙박이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예약자명은 항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카드 결제는 아내 카드가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호텔 이름조차 생전 처음 봤습니다. 가장 최근 이용 날짜는 불과 7일 전 금요일, 그날은 제가 지방으로 외근을 나갔던 날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거의 1박 2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하루 도와주고 온다고 말했죠. 저는 그걸 믿었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정이라는 말이 호텔 숙박 내역과 정확히 겹친다는 걸 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확 올라왔습니다. 뭔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호텔 앱을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시간, 예약한 룸 타입까지 다 확인됐고 그게 다 2인 기준 룸이었습니다. 왜 혼자 자는데 더블룸을 예약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다는 끔찍한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요즘 어딘가 들뜬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에 잘 꾸미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도 바꾸고 옷도 화려한 걸 입기 시작했어요. 친정 간다는 말도 최근 몇 달 사이 부쩍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제 아내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카드라 사용 내역을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었죠. 사용 내역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쓰지 않은 날짜에 호텔 계열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스파샵 결제, 꽃집, 영화관까지 그 모든 기록이 딱 호텔 숙박 날짜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의심으로 보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일정하게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가끔 TV 보다가 잠들고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안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 집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동료 중 컴퓨터에 밝은 후배한테 호텔 멤버십 앱을 모르게 캡처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가족 몰래 앱 감시하는 거냐고 웃으며 넘겼고 전 그냥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아내 핸드폰에 몰래 원격 캡처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이폰은 어렵지만 다행히 아내는 안드로이드였거든요. 처음 설치하고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 금요일 아내는 다시 친정 간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선 반차를 내고 아예 재택근무로 바꿔서 하루 종일 아내의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아내는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핸드백 안에 폰이 있어서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됐어요. 처음엔 버스를 타고 정말 친정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친정이었나? 내가 오해한 건가? 하지만 그건 아주 치밀한 연막이었습니다.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린 아내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호텔 딱 그 포인트 적립 내역에 나왔던 호텔이었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지도상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는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 호텔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후 1시 20분 로비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호텔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키는 크고 검정 슬랙스의 셔츠를 입었고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곧이어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디서 본 적 없는 낯설고도 익숙한 연인 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둘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식 없고 편안하고 그와 있을 때만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야?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땡땡 호텔 포인트 관련 문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 아내 이름으로 적립된 내역 확인 가능한가요?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역과 캡처된 포인트 로그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살짝 놀란 눈치로 말했습니다. 이 계정은 회원님 성함으로 등록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예약 내역도 연동돼 있습니다. 다만 카드 명의자가 다른 분이실 수는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호텔 예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카드는 아내 것 그리고 숙박자는 아내와 그 남자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장 쫓아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근처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캠코더를 하나 샀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는 무소음 모델이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침실 벽장 한쪽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제가 출장이나 야근일 때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내 아내가 내 집에서 다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못한 채 모른 척 산다는 건 저한테는 죽기보다 더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끝까지 다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출장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하루 외박을 계획했습니다. 그건 진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근처 고시원 하나를 빌려 몰래 지켜볼 수 있는 장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집 침실 벽장 안에는 작동 중인 소형 캠코더가 있었고 제 휴대폰엔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아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TV를 보더군요. 그리고 9시 12분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 제가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고 냉장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치 오랜만에 본 연인처럼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냥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자던 침대, 내가 쉴 때 누웠던 소파, 내가 밥 먹던 식탁, 그 모든 공간이 이제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듯이 그 집 안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 그 손동작, 아내와의 거리감 모든 게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남자가 저의 셔츠를 입고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분명 세탁기에 넣어뒀던 회색 셔츠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옷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어딘가 두었나 보다라고 넘겼지만 그 옷이 지금 다른 남자 몸에 걸쳐 있는 걸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내 옷을 입고 내 냉장고를 열고 내 집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전부 저장하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아내의 휴대폰 백업을 시도했습니다. 몇 주 전 아내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몰래 핸드폰을 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카카오톡 백업을 진행해뒀던 것이었죠. 그 덕분에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너 혼자야? 응, 출장 간대. 그날 또 호텔 잡을까?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내 일정, 내 부재, 그 시간에 맞춰 호텔을 예약하고 내 집을 들어오는 그 패턴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 한 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거실에서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의 손이 그 남자의 팔에 얹혀 있었고 그 남자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배경엔 우리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액자 속엔 제가 찍힌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 그날 이후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고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 제 손에 들린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을 만들기로 한 거죠. 저는 일부러 다시 한번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 전 집 근처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저 혼자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모든 캡처본, 녹화 영상, 카카오톡 백업본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계획한 최종 증거 포착일.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걸 끝내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다시 아내에겐 지방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짐을 싸는 척하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미리 잡아둔 모텔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면 우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카메라를 확인하고 캠코더 상태도 정리해두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8시 43분 캠코더 감지 알림이 떴습니다. 우리 집 거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내는 그 남자의 가방을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식탁에 앉아 마치 자기 집이냥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의 손에는 제가 평소에 쓰던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소파에 앉았고 제가 앉던 자리에 그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고개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그 장면은 생생하게 지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참을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에 노트북으로 녹화 영상을 실시간 백업하면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901호 확인 가능하신가요? 낯선 남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주민이 아닌 사람이요. 경비는 놀란 목소리로 혹시 신고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곧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CCTV만 따로 저장해 주세요. 모든 층 엘리베이터 포함해서요. 그렇게 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손엔 노트북과 USB 가방엔 영상과 녹음 자료들이 모두 담긴 하드가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거실 안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TV 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굳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내 집이거든요. 지금 당신들이 앉아있는 이 소파 내가 산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그 텀블러 내 거고 그 옆에 놓인 쿠션 우리 애가 만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둘에게 저는 하나하나 영상과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캠코더 화면, 호텔 포인트 적립, 카카오톡 백업, 호텔 입구 CCTV 캡처, 모든 걸 조용히 차례대로 보여줬어요. 아내는 입을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고 있었고 그 남자는 한참을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과는 그게 아니야. 내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시간들, 내가 모르게 지나간 밤들, 그걸 돌려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전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 바로 집을 나왔고 며칠 동안 회사 근처 원룸에 머물렀어요. 직장 동료에게도 아무 말 안 했고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멍하니 혼자 있는 시간만 보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도 몰랐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배신감인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서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자 문자로 짧게 남겼습니다.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단 한 줄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투를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뻔뻔함을 배웠는지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더 욱신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찍은 자료들과 그동안 모은 영상 캡처, 메시지 기록,
호텔 포인트 내역 모두 모아서 USB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명백한 부정행위 거주지 침해 법적으로 제가 확보한 증거들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뭘 주장해도 불리한 쪽은 아내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가도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기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지는 기분일까? 그 후로 아내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 남자에 대한 접근 금지 요청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폭력을 쓰거나 언론에 알릴까 두려웠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전 폭력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비참해질 이유는 없었어요. 조정 절차를 거치고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가족 사진은 정리했고 아내와 함께한 물건들은 전부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겼습니다. 소파도 버렸고 식탁도 바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그 장소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아내는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내가 먼저 이별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다면서 가정이 깨지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을 한 건 자기 자신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니. 그렇게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원룸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가끔 호텔 포인트 문자 그 한 줄이 생각납니다. 고객님, 이번 주 적립 포인트는 1200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살면서 그런 일도 있더군요. 아무 의심도 없던 평범한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배신자로 만든다는 걸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깨지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거니까요.